이제 끝이 보입니다. 마지막 패러다임으로 이제 이벤트 릴레이티드 포텐셜로 ERP라는 어떤 패러다임이고, 시각이나 청각이나触각이나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반응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뭐 주기적으로 깜빡이는 반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전통적으로 그냥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타겟으로 생각하는 빛이 한 번 딱 반짝였을 때 처음에 뇌가 뭔가 반응을 일으킨 다음에 나중에 한 300ms 정도에서 되게 큰 포지티브 픽이 나타난다. 이게 P300입니다. 300ms에서 보이는 포지티브 픽. 그래서 요거가 전통적으로는 되게 많이 사용되었던 특징이었고, 이제 여기서 설명해 드릴게 첫 번째 논문이 이제 P300을 이용한 스펠러라는 시스템. 이 두 개는 제가 좀 요즘에 되게 재밌게 봤던 두 논문까지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여드릴 요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CNN을 이용해서 P300 디텍션 그리고 P300 스펠러를 만든 문제입니다. 아까 모터 이미저리 왼쪽 상상 오른쪽 상상도 말씀드렸는데 이 P300 스펠러도 되게 오래된, 전통적으로 되게 오래된 어떤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P300 디텍션 자체가 되게 힘든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기에 제가 마치 뭔가 타겟을 갖고 있으면은 뇌파 신호가 300ms에서 이런 식으로 되게 크게 피크가 뜰 것처럼 말씀드렸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피크가 크지 않게 뜰 수도 있고요. 꼭 300ms가 아니라 그것보다 좀 빠르게 뜰 수도 있고 이것보다 좀 느리게 500ms쯤에 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으로도 좀 변화하고 이 높이가 앞에 나왔던 이 반응보다 무조건 큰 것도 아니고 이거에 거의 준한 정도로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찾는 게 생각보다 좀 힘든 문제다 라는 거고요. 이 P300 스펠러는 되게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많이 됐던 방식인데, 이게 구동하는 방식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뭐 몸을 못 쓰는 상태에서 눈밖에 뭐 쓸 수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나는 만약에 A라는 글을 타이핑을 하고 싶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가로열이랑 세로열이 랜덤하게 막 불이 켜져요. 지금 이렇게 한 열이 켜진 것처럼. 랜덤하게 켜지면은 이게 총 6개의 로우가 있고 6개의 컬럼이 있는데 총 12번 깜빡일 텐데, 내가 A를 계속 집중하고 있다면 여기 가로열이 한번 깜빡일 때랑 이렇게 세로열이 한번 깜빡일 때 P300 디텍션이 똑바로만 된다면 이 사람은 A를 바꾸나라는 걸 우리가 역으로 유추할 수는 있겠죠. 불이 켜진 시점을 알고 있고 P300이 이때쯤 떴으니까 이 사람이 가로열 이때 봤을 때 한번 떴고 이때 한번 봤으니까 떴으니까 A구나. 이게 이제 P300 스펠러를 구동하는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빛 깜빡임을 최소로 하면서 이 사람이 보고 있는 문자를 찾는 게 P300 스펠러가 하고 싶은 일이죠. 그래서 이 스펠러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두 단계의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P300 디텍션 자체가 되게 힘들다. 이 디텍션 하는 일을 잘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이거를 디텍션을 하는 거에 누적이 되고 누적이 돼서 결국은 캐릭터 레코그니션, 어떤 문자를 받는지까지 잘 찾아야 된다. 이제 이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은 마찬가지로 퍼블릭 데이터셋을 썼어요. 그래서 2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P300 스펠러 실험을 진행을 했고, 트레이닝 동안에는 85개의 문자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고,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는 또 100가지의 캐릭터, 뭐 예를 들어 A를 100개를 한다든지 뭐 B를 85개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6row 그리고 6컬럼에 대해서 12번 빛이 들어오는데 이 12번 깜빡임을 15번 반복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첫 회 이 12번 깜빡임 동안에 아까 예를 들자면 A를 찾아내면은 한 번에, 여기서는 이포크라고 표현했는데 한 번에 이포크 만에 A를 찾았다. 만약에 못 찾았으면은 두 번째로 12번이 깜빡이고 나서 A를 찾았는지, 이제 두 번째 이포크를 찾았는지, 이거를 반복해서 15번째의 이포크까지 찾아냈는지, 뭐 이런 거를 이제 분석을 해본 게 이 논문이고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여기는 이제 64채널 64개를 가지고 뇌파를 치도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P300이라는 신호 자체가 무조건 300ms에 뜨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보다 좀 빨리 뜰 수도 있고 그것보다 좀 늦게 뜰 수도 있어서 Q가 주어진 뒤부터 0에서 650ms까지의 데이터만 사용을 했다. 그래서 샘플링 주파수가 128Hz였기 때문에 이거의 세그먼트 형태는 지금 여기 보여드리듯이 64x78의 어떤 이미지 형태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일종의 스탠다다이제이션을 이제 취했는데 각 채널의 평균값과
그 채널 값의 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나눠줘서 이제 스탠다다이제이션을 정교화를 시켜줬고, 그 인풋을 여기다 집어넣고 이와 같은 구조를 짰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컨볼루션 레이어는 채널에 대해서만 공간적으로만 한번 수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컨볼루션과 서브 샘플링 레이어에서는 시간에 대해서 13by 1로만 수행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까지 구성을 해서 마지막 이 아웃풋의 의미 이 두 개는 이게 P300이 뜬 신호냐 P300이 없는 신호냐에 대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앞에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는 애초에 트레이닝 문제 85개 캐릭터랑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100개 캐릭터가 따로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학습을 할 때 요걸로만 학습을 하고 뒤에 있는 테스트 요거 가지고 또 테스트를 진행을 했다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린 대로 각 시험자별로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열심히 학습을 하고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테스트를 진행했다.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 95%는 트레이닝, 5%로 밸리데이션을 했는데, 지금 보면 이제 CNN1부터 이제 MCNN3까지,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요 그림이 CNN1이거든요. 요 그림이 CNN1인데 여기에 약간의 몇 가지 베리에이션을 줬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 안 했는데, 방금 이제 질문하신 김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제 CNN2 이런 게 옵티멀한 채널을 한번 찾아본 거였어요. 그러니까 64개 채널이 아니라 한 8개 채널만 가지고 한번 성능을 분석해보기, 뭐 이런 게 이제 CNN2 쪽이었고요. MCNN 요건 뭐였냐면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멀티 CNN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 열심히 구조를 하는데 이거 하나로만 끝냈으니까, 그리고 이게 학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최적화가 될지 모르니까 이 MCNN3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은 이 CNN1을 3개를 학습을 동시에 시켰어요. 요거를 곱하기 3개. 그래서 뭔가 요 네트워크 구조 하나 있고 두 번째 네트워크 있고 세 번째 네트워크가 있으면은 요 값이랑 요 값이랑 요 값이 나올 텐데, 요거를 에버리지 취해서 한번 해보자 라는 게 이제 MCNN3였고, 뭐 MCNN1, 2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 지금 P300이 아닌 신호에 대해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데이터셋 수가 5배 차이 나거든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A를 보고 있으면은 총 12번 깜빡이는 것 중에서 2번만 이제 A에 해당하는 거고 나머지 10번은 A에 필요 없는 신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구팀이 생각하기에 5배 차이가 나는 이제 데이터셋 구조에서는 그런 학습을 할 때 이쪽에 너무 과적합화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MCNN1, 2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은 요 P300이 아닌 신호를 5그룹으로 랜덤하게 쪼개서 이제 그 5개의 CNN 구조를 학습을 한 다음에 5개의 네트워크의 평균값을 취해보자 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세한 설명 생략하려 했는데 다 말했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이제 당연히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보다 좀 성능이 향상이 되었다는 거였고, 그 중에서 특히 결국은 CNN1이 되게 좋았다. 그리고 CNN3, MCNN3, 2, 1 이것도 되게 좋았다. 지금 제가 이것만 색깔 체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90% 이상까지 이제 달성한 것만 제가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요것들이 가장 적합한 구조였다. 여기에 결론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제가 지금까지 본 논문들에서 대표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보통 밸리데이션을 썼는지를 말씀드리면, 이것도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그것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본 바로는 먼저 첫 번째 그 학습이 끝나는 기준은 최대 뭐 100회 뭐 이런 식으로 이터레이션을 최대 몇 번을 하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는 그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한 다음에 이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뭐 성공률이 100%가 나왔다, 혹은 성공률이 몇 퍼센트 이상이 나왔다. 그럼 이제 학습 종료 하는 거를 이제 봤던 거였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학습을 계속하는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그 로스가 이제 계속 어느 순간부터 이제 조금씩 떨어질 텐데 앞전의 로스랑 그 다음의 로스 차이의 퍼센트가 그렇게 크지 않다. 몇 이하로 떨어졌다. 이러면 이제 학습을 종료한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아니 3가지 중에 하나만 만족되면은 그냥 학습 종료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공부한 거라서 혹시 다르다면 좀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CNN3가 입력 A라는 애에 대해서 또 한번 하고 똑같은 애는 또 근데 다른 또 똑같이 입력에 대해서 한번 하고 3번 한 다음에 결과를 통일했잖아요. 네. 만족하는 거죠? 그냥 하나씩 없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 제가 컨클루전 부분은 좀 일단 좀 헷갈렸는데 뭐 얘네들이 말을 하기로는 CNN1만큼 혹은 CNN1보다 좀 더 좋은 부분이 있다고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세하지만 약간 그 P300 디텍션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좋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학습에서 로스를 할 때는 평균 대각과 어프를 쓰긴 하지만 학습시킬 때는 각각 그쵸. 아웃 A, B, C를 평균해서 결과값을 같은 부분이지만 다시 학습 로스로 학습해서 학습을 시킬 때는 A 로스, B 로스, C 로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지금 너무 그냥 옵티멀 초기값, 웨이트 값을 못 찾아서 그냥 랜덤하게 초기값을 준 다음에 네. 3개 하면은 똑같이 3개 똑같은 문제 똑같은 인풋이지만 초기 웨이트가 다르면은 조금씩은 다르겠죠. 학습을 쭉 하더라도 같은 걸 계속 주더라도 그래서 그냥 평균을 내가 우연히 잘 걸리면은 평균 쳐주고 아니면 그냥 그런 크게 의미 있는 시간 만약에 이제 지금 초기 값을 되게 잘 주는 무언가를 써서 이거 시작하면에 웨이트 이니셜을 기가 막히게 한번 주면 밑에 여러 개 했던 거는 그냥 초기 값 찾는 거에 의미 그것도 되게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은 게 이게 2011년 논문이거든요. 되게 오래된 논문이기도 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가는 게 다르고 너무 다르게 그냥 같은 거로 똑같이 꺼내서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우연찮게 찾은 논문인데 되게 재밌게 읽어서 사실 아직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이제 소개해드릴 2개의 논문은 제가 이해하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컨셉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CVPR에 소개됐던 논문이고 Deep Learning Human Mind for Automated Visual Classification 이라고 해서 이들이 이제 모티베이션 말한 게 이거였어요. CNN이 요즘 엄청나게 좋다. 진짜 뭐 엄청 좋은 기법이 막 발견이 되고 있고 이미지 분류율이나 이런 거에서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한들 사람만 못하다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사람을 이용해서 한번 비주얼 오브젝트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 보자 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3개의 컨트리뷰션인데 첫 번째로 여러 종류의 시각 이미지 자극을 받는 동안에 ERP 신호, 그러니까 여기 이미지가 이런 개 사진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는 동안에 어떤 뇌파가 막 찍힐 텐데 이걸 가지고 딥러닝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지금 개 사진을 봤다. 이런 걸 분류하는 걸 이제 첫 번째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1단계고 사실 이것만 해도 제가 보기엔 되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여기서 하는 동안에 EEG 피처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어떤 대표 레프레젠테이션 피처 벡터가 만들어질 텐데 이거를 기존에 만들던 이 CNN에다가 요 피처 벡터를 한번 이식 수술을 해보자가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식 수술을 해서 ERP 분류 딥러닝을 얻은 비주얼 디스크립터를 적용한 컴퓨터 비점 접근법을 좀 제안해보자 라는 거였고 실제로 이제 이쪽 팀에서 본인들이 썼던 이제 EEG 데이터셋과 관련 소스 코드 이 모든 거는 다 이제 연구실 홈페이지에서 다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제 요 첫 번째랑 요 두 번째에 대해서 제가 단계별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 첫 번째는
뇌파 EEG 시각 자극에 대해서 ERP 분류기를 이제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6명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 시나리오를 보자면 이미지넷이라는 데이터셋에서 40개의 클래스, 그리고 각 클래스별로 50개씩 이미지 준비해서 2000개의 이미지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 40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뇌파로만 한 거거든요. 제가 느끼기엔 엄청 대단한 일인데, 각 클래스별로 이미지를 50장을 0.5초씩 25초 동안에 벌스트로 막 보여주고 10초 동안 까만색 화면으로 보여줬다가 다시 그 다음 25초 동안에 두 번째 클래스에 대한 50장 이미지를 0.5초씩 25초간 벌스트로 보여주고, 이거를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반복을 한 게 뇌파 실험 끝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는 동안에 채널은 총 128채널을 썼고, 밴드패스 필터링을 얘네들은, 이쪽 연구팀은 14에서 71Hz로 처리를 했다고 하고 있어요. 이 이유는 이쪽 베타파랑 감마 대역이 시각 인지랑 코그니티브 프로세스에 되게 관련됐더라. 이쪽 신경과학회에서 봤더니, 그래서 그쪽 신호를 한번 써봤다라는 얘기였고, 이제 EEG 신호 같은 경우는 0.5초 동안 보는데 처음에 이미지가 시작된 직후에 40ms는 버리고 그 이후부터의 440ms만 데이터를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이미지에 대해서 EEG 세그먼트 사이즈는 128 x 440이었다라는 게 제 첫 인풋 데이터고요. 그래서 ERP 분류기를 위해서 이쪽에서는 LSTM을 가지고 만든 분류기를 한번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만든 아키텍처는 일반적인 커먼 LSTM으로 128개 채널 인풋이 그냥 동시에 다 들어가고, 이게 그냥 그 다음 LSTM에 또 물리고, 이런 구조로 만드는 게 이제 첫 번째 생각한 구조였고, 두 번째는 128 채널이 각각이 또 의미가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각각의 채널별로 LSTM을 먼저 한 번씩 먹이고, 여기서 나온 것들 사이에서 이제 커먼으로 넘어가서 이들 사이에서의 관계성은 그 다음 네트워크에서 찾자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채널 LSTM과 커먼 LSTM의 합친 과정이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커먼 LSTM 앞에 A에서 한 거랑 되게 유사하게 생긴 그림인데, 뒷부분에는 LSTM이 아니라 그냥 fully connected 그리고 linear combination으로 그냥 렐루에다 그냥 먹여서 처리한 과정, 이렇게 ABC 3개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 2000개의 이미지, 그러니까 40개 클래스에 50개씩 이미지를 봤으니까 20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1600개 이미지로 테스트 트레이닝을 하고 200개로 밸리데이션 한 다음에 마지막에 200개로 테스트를 했는데, 제일 좋은 성능을 보였던 거는 이 구조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구조에서 이 앞에 있는 숫자는 지금 노드 개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LSTM 노드 128개랑 아웃풋 레이어 노드 128개를 주고 했을 때 이제 그 40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밸리데이션 어큐러시가 85% 그리고 테스트 어큐러시가 82%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40개 클래스에 대해서 EEG만 가지고 이 사람이 뭘 받는지를 찾는 논문을 쓴 게, 논문이 아니라 이제 논문의 이게 앞에 한 3분의 1 부분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파트 2로 넘어가면은 요걸 가지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 CNN,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그 CNN을 어떻게 이식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겠구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서서 지금 이렇게 하면은 마지막에 EEG 피처 벡터가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얘를 지금 여기다가 두고 앞에 이 CNN 구조랑 어떻게 친해지게 만들까를 고민하는데, 이 사이에다 이제 리그레션을 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엔드-투-엔드 트레이닝으로 요 앞전에다가 일단 pre-trained AlexNet CNN을 웨이트를 먼저 넣은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소프트맥스 분류기를 리그레션 레이어로 바꾸고, 그러고 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계속 반복하면서 또 재학습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엔드-투-엔드라는 게 pre-trained AlexNet을 놓되 요 전체에 대해서 한번 재학습을 들어가자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구조였고, 이때 목적 함수는 유클리디안 로스를 줬다라는 거고요. 알렉스넷 말고 구글넷이랑 VGG도 해보려고 했지만 여기도 이제 훨씬 복잡한 구조라서 한 40개 클래스 정도의 뭐 50개씩 밖에 없는 이미지면은 오버피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돼서 쓰지 않았다라고 여기는 밝히고 있고요. 두 번째 접근 방법은 이제 Deep Feature Extraction이랑 Regressor Training을 따로 쓴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EEG로부터 뽑은 피처 벡터를 두고 앞에는 기존에 쓰던 프리트레인드 된 알렉스넷이랑 구글넷이랑 VGG를 둔 다음에 요 사이에만 리그레션을 쓴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잘 알려진 리그레션 메서드 중에서 KNN 방법, 리치,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션 이 세 가지를 한번 테스트 해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전체 학습이 아니라 여기만 잘 학습을 시킬 수 있도록 많이 기법을 연구한 거였죠. 그 결과를 보면 이제 앞에서 일단 파트 1 부분에서 최고 성능을 보인 게 128개 노드를 가진 커먼과 128개 노드를 가진 아웃풋 이 구조였으니까 이 피처 벡터를 사용하고 2000장의 이미지에 대해서 CNN이 리그레션 하는 동안에 컨퓨징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클래스는 결국 40개인 거고 그 40개에 대해서 이제 50장씩 있으니까 총 2000장의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 실험할 때 6명 피험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이미지에 대해서 지금 6개의 뇌파 신호가 있기 때문에 이 6개의 뇌파 신호를 잘못 무기면은 이제 CNN이 해석할 때 이게 헷갈리는 거죠. 이 뇌파랑 이 이미지가 어떻게 매칭을 해야 될지 몰라서 여기서는 이제 원 이미지, 원 이미지 피처 벡터 매칭 이 과정을 위해서 에버리지 방법이랑 베스트 방법 두 가지를 써봤대요. 그래서 에버리지는 6명 피험자의 이미지 피처 벡터를 에버리지 취해서 물린 거고 베스트 방법은 6명 피험자의 이미지 피처 벡터 중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피처 벡터 하나씩만 그냥 물린 거. 이렇게 두 개로 테스트를 했다. 그래서 여기까지 리그레션 결과를 한번 봤더니 결국 정리하자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어프로치 두 번째 방법. 그러니까 CNN에 그냥 피처를 그대로 쓰고 뒤에 이미지 피처 벡터를 쓴 다음에 그 사이에 리그레션만 하되 KNN을 가지고 했을 때 그리고 에버리지를 사용했을 때 구글넷을 사용했을 때 요때가 제일 학습이 잘 됐다라는 게 이쪽에서 이제 내린 결론이었어요. 여기까지 이제 파트 2고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만든 방식을 가지고 오토메이티드 비주얼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제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파트 1이랑 파트 2에서 뇌파의 피처 벡터랑 이제 CNN의 구글넷에서 사용됐던 기법이랑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리그레션까지 한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했더니 한 89.7% 분류 정확도 보여줬다. 근데 이거는 뭐 이것도 사실 대단한 건데 한 요것만 가지고는 뭐 일반화 됐다고 할 수 없으니까 좀 일반화를 위해서 아예 다른 데이터셋을 가지고 또 한번 테스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이제 이미지넷 데이터셋에서 40개 클래스를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는 칼텍 101 데이터셋에서 30개 또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셋을 갖고 와서 구글넷이랑 VGG랑 지금 얘네들이 여기까지 만든 요 방법 세 가지를 피처 익스트랙터로만 쓰고 뽑아내는 피처에 대해서 SVN 클래시파이어를 쓴 다음에 분류 정확도로 비교를 해봤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최종 결과인데 그래서 말 보여드리자면은 구글넷의 결과가 이제 92%, VGG가 80%인데 이제 사람 뇌파에서 찾은 피처 벡터를 먹인 게 한 89.7% 나왔다. 그래서 이 정도는 구글넷과도 좀 비교할 만한 수준이고 VGG보다는 오히려 더 뛰어난 성능이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는 Human Brain Driven Automated Visual Classification을 우리는 성공을 했고 첫 번째로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학습을 하는 동안에는 또 심지어 이미지넷이라는 데에서 전혀 다른 40개 클래스 대해서 이제 학습했는데 이제 전혀 관련 없는 칼텍 101 30 클래스에 대해서도 이런 결과를 보였다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결과다라고 밝힌 논문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저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해하는데 좀 많이 오래 걸렸어요. 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요건데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개를 보는 동안에 혹은 뭐 개도 사진 이제 50장 있는 거고 고양이 사진 한 50장 있는 거고 그걸 보는 동안에 뇌파를 찍힐 텐데 그 뇌파를 가지고 LSTM을 가지고 했더니 이 사람이 뭘 봤는지를 찾는 것만 해도 한 80% 이상의 성능을 보여준 게 이게 첫 번째 일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보는 동안에 만들어냈던 마지막 이 피처 벡터 레이어가 하나 있잖아요. 이 피처 벡터를 여기는 이제 기존에 많이 쓰던 그냥 일반적인 컴퓨터 비전의 뭐 구글넷이나 이런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 모티베이션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컴퓨터가 구글넷이나 뭐나 이런 걸 쓰는 것도 사람과 비교해 봐서 했을 때
CNN의 이 앞단은 아마 이 픽셀 바이 픽셀을 보는 정도밖에 안 될 거고, 이제 뒷단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어떤 퍼셉션, 인지와 관련된 건 이 뒷영역에서 일어날 텐데, 이 뒷영역을 EEG 피처 벡터를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뇌파를 집어넣으면 더 성능이 좋지 않을까? 그럼 마치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그러니까 앞에 요 CNN 구조가 이렇게 있는 상태고, 요 피처 벡터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이제 연결을 잘 해줘야 되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그 매핑을 하기 위해서 지금 파트 2 부분에 리그레션을 계속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기존의 컴퓨터 비전에서 쓰던 그 CNN 구조, 알렉스넷이라든지 뭐 이런 구조를 하는데, 지금 여기 말씀드리면은 원래는 마지막 레이어에 이제 소프트맥스 분류기가 있으니까 알렉스넷도 마지막 소프트맥스 분류기를 이용해서 이제 이건 개다, 고양이다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프트맥스를 빼버리고 이거를 리그레션 레이어로 둔 다음에 여기다 피처 벡터를 EEG 피처 벡터를 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EEG 피처 벡터에서 이제 아웃풋을 찾아 나가게 하고, 요 사이를 매끄럽게 이어주기 위해서 리그레션을 뭐 어프로치 1 쓰고 어프로치 2를 써봤더니 요걸로 리그레션 했을 때가 제일 좋더라 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까지 했더니 요 정도 성능까지 나왔다. 이렇게 한것 같아요. 마지막 레이어에 있는 게 미그레이션은 똑같은 개수의 디멘전을 바꿨다고 써있어요. 그냥 같게 된다. 이 느낌이 이상 노티브가 신경망을 이용해서 사람의 뇌랑 똑같이 이 모델이 강아지를 인식해서 개라고 하는데, 진짜 그런 걸 사람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CNN 네트워크 컴퓨터가 할 거를 사람 뇌가 직접 해보거든. 해보다가 그렇죠. 맨 마지막 단에서. 그러면 저렇게 사람에서 나온 거 최끝단에 있는 리프레젠테이션을 그러면 기계 학습한 데다가 실제 사람으로 해서 나와 있는 저 벡터를 넣어보자. 하이 레벨, 최상위 그쵸, 하이 그쵸, 그쵸. 레벨로 교체해보자. 했더니 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신경망으로 만들어져서 강아지를 인식하는 저 네트워크가 사람이 실제로 가서 만들어서 휴먼으로 했을 때 나오는 이 피처 벡터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머신이 네트워크에서 했던 거를 사람으로 세미로 규명하는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쪽 페이퍼를 썼던 사람이 말을 하기로는 이제 사람으로 뭐 규명을 했다라는 뉘앙스보다는 마지막에 퍼셉션 하는 부분을 기계적으로 CNN의 마지막 풀리 커넥티드 이런 걸로 하지 말고 사람의 EEG 피처 벡터에서 나왔던 거를 넣었더니 되더라.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제가 썼던 표현이 이제 Human Brain Driven Automated Visual Classification 이라는 게 이제 이쪽 연구팀에서 가장 강조했던 마지막 표현이었어요. 우리가 first로 이거를 보였다. 추가 실험할 때는 마찬가지가 리그레이션 된 레이어에다가 초기 값을 사람한테 추천된 걸 넣어서 이 칼집으로 테스트를 해봤다는 거예요. 다시 질문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반화를 위해서 실험을 추가로 진행했다는 게 네. 사용된 적 없는 테스트에다가 이제 강아지를 계속 보고 나온 사람이 뽑은 피처를 그냥 원래 기계학습으로 되는데 맨 마지막 하이레벨 단어를 이렇게 넣었다는 얘기가, 그냥 넣으면 인식을 했을 때 연관성이 별로 없을 거잖아요. 지금 텍스트 모델은 사람이 보고 그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적용해 앞뒤를 좀 맞게 맞춰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를 추가 데이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설트를 시키고
바로 한 게 아니라 인서트 시킨 거를 가지고 전혀 상관없는 이미지들이 학습을 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최 마지막 하이 레벨의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사람에서 가져온 디스크리터 이 레이어로 한 겁니다. 사실 저도 이제 뒷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CVPR 페이퍼에서 마지막 한 패러그래프에 딱 그냥 써놓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학습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쪽에서 말을 하기를 이 성능의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다가도 또 추가 실험을 진행했다라고만 이제 말이 돼 있었어가지고, 사실은 저도 그 이미지 분류기 자체를 학습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잘 익숙하지가 않아서 정확하게는 어떻게 진행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일단 그거는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 여기서도 이제 제일 강조하는 포인트가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저도 이제 아직 이해가 부족하니까 아마 답변이 좀 충분하게 답변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여기서의 제일 큰 모티베이션은 사람이 어떤 이미지를 보든 컴퓨터가 어떤 이미지를 보든 시작을 할 때는 어떤 뭐 되게 조그만 픽셀 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시작을 하지만 이제 결국 이게 고차원되면서 마지막에는 퍼셉션 어떤 인지 단계까지 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인지 체계의 마지막 요 벡터를 컴퓨터의 인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부분에다가 집어넣어 보자. 그래서 사람의 인지 체계를 컴퓨터에 집어넣어 보자 였어요. 네. 논문에 그렇게 깊게, 그러니까 제가 딱 말씀드린 요 정도까지만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그렇죠.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게 CVPR 이제 오럴 프레젠테이션에서도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10분짜리 발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봤는데도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뭘 어떻게 한 건지 그걸 봤는데도.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아마 그 발표도 한번 보시는 것도 좀 재밌으실 것 같아요. 저도 좀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소개를 잘 하고 싶은데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부분은 제가 또 너무 모르는 영역이라서 어떻게 엮여진 건지가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성환 씨가 옆에 계신 형욱이 형이랑 또 코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마지막 페이퍼 하나만 더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마칠게요. 아까 그 팀이 낸 또 다른 논문이에요, 작년에. 그 CVPR 말고 ICCV, 이제 컨퍼런스 온 컴퓨터 비전, 작년에 이제 또 냈던 논문인데, 이번에는 뇌 신호에다가 겐을 매긴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건 이런 거였어요. Read the mind, generate the image. 그래서 이미지를 보는 동안에 뇌 신호가 뭔가 이제 나오는 건 이제 확인했는데, 역으로 그 신호로부터 이 사람이 무슨 이미지를 받는지 이제 아까 찾아는 냈잖아요. 독을 뭐 개를 받는지 뭘 받는지. 그럼 그 이미지를 만들어 보자였어요. 그래서 역으로 관찰한 이미지를 생성해 보자. 요게 이제 그건데, 이 앞단은 방금 보여드렸던 논문 내용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제너러티브 모델에 될 수 있는 뇌신호 학습하는 이 부분은 아까 봤던 거기랑 똑같고, 그래서 이지 피처 벡터까지 나온 것까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 피처 벡터를 이용해서 관찰한 이미지와 관련 있는 유사 샘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얘네들은 Conditional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CGAN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이 이지 픽처를 여기다가 주었을 때 컨디셔널 겐을 쓰면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게 이제 이들의 아이디어였고, 이 논문도 재밌게 읽었지만 마찬가지로 제가 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겐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해설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원래 일반적인 겐의 구조에서는 이렇게 뭐 그러니까 컨디셔널 겐과 다른 구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겐 구조에서는 그냥 랜덤 노이즈를 가지고 뭔가 이미지를 계속 생성해내는 건데 마치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래요. 그 10,000원짜리 위조 지폐를 만드는 과정을 하는 건데 이제 10,000원은 녹색이야 정도 알려주는 거. 이제 이게 컨디션이 들어갔을 때가 이지 피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이지 피처를 가지고 겐을 이용해서 이 컨디셔널 겐을 통해서 피자를 계속 보는 동안에 이 피자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이 피자 이미지랑 실제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로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페이크인지를 찾아낸 다음에 다시 피드백을 매겨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더 실제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만든 거였죠. 그래서 인풋은 처음에 100개의 랜덤 노이즈 디멘전과 아까 보여줬던 그 이지 피처 128개의 이지 피처를 집어넣고 제너레이터 모델에서는 이렇게 점점 올라가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 모델에서는 이미지에서 시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컨볼루션을 쭉 이어가서 마지막에 이지 피처 컨디션을 매기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 점점 내려가서 이제 여기서 실제다 혹은 페이크다 찾아내는 구조까지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근데 C겐 네트워크를 이런 식으로 열심히 짰는데 뇌파 신호가 너무 적어서 40개 클래스에 50개 이미지밖에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무작정 트레이닝을 하기에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단계로 나눠서 학습을 진행했는데 일단 첫 단계로 이지 피처를 제로 벡터를 주고 그러니까 이지 피처가 없는 상태죠. 없는 상태로 그냥 레귤러 겐 학습을 100개의 이보크를 가지고 열심히 진행한 다음에 거의 파인 튜닝을 한다는 느낌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 이지 피처 벡터를 제공한 상태에서 컨디셔널 겐을 52포크를 추가로 진행을 했다. 그러고 나서 근데 이제 겐이라는 게 결국 이미지를 뭔가 생성을 했는데 이거를 똑바로 만들었는지 못 만들었는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평가하는 지표가 많지가 않고 아직 정해진 게 없다라고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제시한 거는 그래도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셉션 스코어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인셉션 스코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 부분은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인셉션 스코어를 제시하고 인셉션 클래시피케이션의 정확도를 가지고 평가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말하자면은 얘네들이 만든 이미지를 가지고 다시 컴퓨터가 이 이미지가 뭔지 다시 찾아내도록 분류가 가능한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결과를 보면은 생성된 이미지에 대해서 이 분류 결과가 43% 정도 정확도로 분류를 했는데 언뜻 보면 이제 이게 되게 적어 보이는 수치로 보이는데 40개 클래스에 대해서 43%의 분류 성공률인 거를 감안해 보자면은 원래 랜덤하게 막 분류해버리면 한 2.5% 성공률밖에 안 되는 건데 43%까지 올라갈 정도로 이제 잘 만들었다라는 거고 이제 여기가 제시해놓은 잘 나온 그림이랑 잘 안 나온 그림 뇌파로 이제 컨디션을 줬을 때 판다랑 이제 그 호박 조명 제고랜턴은 이렇게 이쁘게 나왔고 이게 이제 바나나랑 여기 뭔가 있는데 이게 버섯 이름이더라고요. 바나나랑 버섯은 이렇게 나왔다. 제가 보기에는 배드 리절트이긴 한데 그래도 바나나를 가지고 학습을 했겠구나 정도는 보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그래도 되게 잘 나온 결과가 아닐까 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마무리를 짓자면 오늘 이 발표에서는 되게 오랜 시간 발표를 했는데 대표적인 4개 패러다임에 대해서 논문 7편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드렸고 딥러닝 구조 특히 CNN 위주로 되게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 마지막에 이제 LSTM과 뭐 CNN 리그레션 그리고 GNN까지 겐까지 한번 보여드렸고 EEG의 도메인 그리고 시간, 시간 공간, 주파수 여러 가지 차원에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까지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EEG의 딥러닝 구조를 적용하는 게 상당히 블루 오션이 될 수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발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제가 이게 얘네 너무 재밌어서 퍼시블 랩이라는 팀이 그래서 요 다음에 또 뭐 냈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다음 논문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한 편 더 추가하려다가 너무 힘들어서 못했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요거를 좀 더 구체화해서 논문 제목 자체가 Brain to Image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여드렸던 겐을 좀 더 구체화하고 또 하나로 이제 VA, Variational Autoencoder를 가지고도 이미지를 한번 생성해봤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뇌파로부터 Brain to Image, 말 그대로 뇌파로부터 이미지를 생성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준 논문이 또 하나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CVPR에 또 이 랩에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할 것만은 컴퓨터를 무슨 이런 거 자체가 없는 심각한 부분인데 페이크스는 뭐 네. 근데 그러면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으면 자기 자신을 만든 알고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그것만 시험 내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겐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히 아마 그게 겐에서 좀 문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게, 이 겐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논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컴퓨터 비전 쪽에 원래 잘 알려진 기법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제안한 기법과 다른 기법을 비교해 봤더니 그래도 뭐 그 사이에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준다. 이 정도는 이제 쉽게 논문화까지도 작업이 가능해 보이는데, 문제는 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 지표 자체가 지금 없는 영역이, 네, 이제 정량적으로 평가하기가 되게 힘든 영역이 있어서, 하지만 뭔가 사람들한테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매우 좋은 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CVPR에서 이런 거 한번 발표하면은 아주 그냥 도약할 것 같은 느낌. 그쪽은 실제 사람들과 그렇죠,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인셉션 클래시피케이션 이게 제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네 아마 그걸로 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인셉션 모델에다가 이제 겐에서 만든 사진을 넣어봤더니 분류가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컴퓨터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재고 랜턴으로 보더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 겐 아니 지금 이미지라 여기 이 논문에서 인트로 할 때는 이제 어디에 쓰겠다라는 말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인트로의 말부터가 되게 소설 쓰듯이 시작했어요. 사람의 뭐 제가 맨 앞에 썼던 요게 논문 첫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Read the mind 막 이러면서 이제 이건 소설 같은 일인데 이제 BCI에서는 조금씩 그쪽 관련된 일을 진행하고 있다.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보고 있는 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뭐, 그죠. 뭐, 꿈을 해석을 한다든지, 뭐, 꿈 이미지를 보여준다든지. 자연스럽게 또 예고편을 재밌겠는데요. 그러면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